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나요? 네? 다 오신 거야? 5분 시간 내가 늦게 준 거야. 안 왔길래 좀 5분 늦게 준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 계획 들어가니까 페이지 15페이지. 자, 그럼 기본 계획은 17페이지를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응? 얼마나 공부가 되는가 말로 해볼까요, 지금? 자, 17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 그럼 수립 승인 절차에 절차 생략 있나요, 없나요? 절차 생략 없지. 비구속은 무조건 절차 생략이 없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비구속 중에서 하위 계획에 속하죠. 하위. 그러면 수립자는 누굴까요? 특광시장군수. 그 1번 수립을 보시면 돼요. 1번 수립. 써 있나요? 1번? 그러면 특광시장군수고 그 옆에다가 도지사나 국장 쓰고 XX를 해. 특광시장군수 옆에다. 찾았나요? 그러면 여기는 절대 도지사나 국장은 수립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나머지 계획은 다 국장도 있고 도지사가 있어. 근데 무슨 계획 하나만? 기본 계획. 요 기본 계획은 어느 부분을 가든 도지사나 국장은 수립자가 될 수 없다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도시정비법으로 가서 기본 계획 나왔어요. 그럼 거기 도지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주택법에 기본 계획 나왔어. 국장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에는 누구하고 누구는 안 돼? 도지사하고 국장은 안 된다.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 여러분 이제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국가계획 딱 이렇게 주거든. 국가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원래 공법은 국가계획 하면 누군데? 국장인데 기본계획만큼은 안 된다. 꼭 기억할 거. 그럼 이제 수립을 하면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부터 하는데 그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청취 세 개를 묶어서 무슨 절차? 수립 절차 이렇게 말하겠지. 수립 절차. 그리고 이제 수립이 되면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하겠죠. 협의심이 묶어서 무슨 절차? 승인 절차.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기초조사라는 것은 항상 수립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모아는 거다.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초조사는 다른 거 시험 문제 안 내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내놓고 맞았다 틀렸다 찾아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기는 하여야 한다고 도시개발법에 가서 기초조사가 나와. 그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초조사에는 기본계획부터는 뭐를 포함하라 이 말이 나오겠지. 이제 포함하라. 그럼 뭐하고 뭐가?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요 두 가지가 포함돼야 된다. 그럼 광역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기본부터 있어. 기본부터. 그러면 이제 포함되는데 그 화살표 기본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등은 적성 평가나 취약성 분석은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까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립 기초조사 끝나면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럼 주민 의견 청취가 비구속은 공청회라고 나온다. 공청회. 그러면 주민과 누구까지도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니까 지방의회 의견이라는 말 지방 특광이 하면 어디 의회죠? 특광시 의회가 되고 시군 하면은 시군의회. 그래서 바로 수립권자는 특별광역시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때 의견 청취할 때 기간은 며칠로 준다? 30일로 준다. 그렇게 해서 수립되면 협의를 할 건데 항상 협의를 할 때 거기가 틀렸네. 시도지사는 그럼 안 맞네. 왜 그걸 틀려 이렇게 나왔지?
협의는 특광 시장 맞지 승인을 해야 되니까 먼저 승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인하면 누구? 도지사. 그런데 왜 도지사만 되어 있느냐면 특광은 승인 없이 뭐 하니까 확정하니까. 거기 시험 문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계획은 아까 5년 안에 했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하고 무조건 승인권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수립은 누가 했나요?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승인은 원래 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원래 요 특광이 들어가면 원래는 누구였는데? 국장이 맞아. 근데 요럴 때는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확정이라고 해서 특광 자신이 무조건 확정한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그냥 특광으로만 묻게 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스스로 뭐 한다? 확정해.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관리계획 배우겠죠. 관리계획에도 특광은 국장한테 결정 신청해 안 해? 안 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요걸로 물을 때는 국장 승인 없이 자 비구속은 확정한다 그래. 그럼 구속적 계획은 결정한다 그러겠지. 정하는 건 똑같은데 이름이 확정, 결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 거기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특광시장하고 도지사니까 합해서 뭐라고 불러?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럼 다시 그 질문 봐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란 누가 수립 변경?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한 경우는 누가? 도지사가. 특광일 때는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승인이나 확정하려면 다시 뭐하고 뭐 거쳐야 돼? 협의, 심의. 그래서 협의는 시도지사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특광도 있고 도지사 있으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과 협의하겠죠. 중앙자가 안 들어가 있죠. 이유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의도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 거쳤지. 자, 그때 협의는 날짜가 며칠? 똑같이 30일. 자, 그럼 심의 거쳐서 승인하거나 확정한다. 그럼 이제 승인 확정했으면 관계 서류 송부 오른쪽에 송부 써 있죠. 자, 송부는 누구누구?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협의는 전부 누가 하고 있나요? 관계 행정기관 정하고 했으니까 맞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시장 군수 하나만 들어있죠. 자, 이거 봐봐 이제.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러면 자 송부는 원래 누구하고 누구? 협의한 사람 그리고 수립한 사람. 그러니까 도지사는 송부한다 그러면 관계행정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특광이 확정할 때 송부 그러면 누구? 관계행정 맞지?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 안 보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특광이 없는 거야. 송부할 때. 구분하겠죠?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는 누구한테 송부한다? 관계, 행정, 시장, 군수. 그러니까 협의하고 수립한 사람 모두 보내겠죠. 특광이 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는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고 누구한테만? 관계, 행정한테만 보내고 본인이 바로 가서 뭐 하면 돼?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고 열람은 자 누구냐면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지? 그 수립권자라고 아예 써놨잖아. 근데 그 원칙 한자 수립자 앞에다 원칙이라고 하나만 더 써봐. 공고열람은 항상 누가 해? 원칙적 수립권자. 그러니까 원칙적 수립권자니까 특광이었으면 특광이, 시장군수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공고 어디다 해? 공보. 공보. 그다음에 날짜 30일 이상 뭐하고? 열람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배운 광역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내용 자체는 똑같아. 수립자하고 승인권자만 바꿔준 거니까 그 내용만 똑같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 기본 계획은 여기서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없어. 대부분 요걸 하위법으로 가서 출제를 해. 그러니까 정비법 기본 계획 내든가 주택법 기본 계획 요렇게 내. 그럼 여기서는 주로
광역이 많이 나오겠지. 광역이 많이 나오고 요 기본계획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용은 어디에서 정비법이나 주택법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이제 하위법으로 가면 맨 위에 있는 무슨 조사가 없어져? 기초조사가 없어져. 응? 상위법일 때는 모두 하는데 기초조사 하는데 하위법은 이미 요 기본계획이 검토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하위 쪽에 가면 기초조사라는 건 없어. 혹시 기억나시나? 우리 정비법 할 때나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할 때 기초조사 이런 건 없었잖아. 바로 뭘로? 의견 정치 이렇게 바로 나오지? 그리고 기초조사는 어디에만 있어? 상위법에만 있어. 상위법에만. 하위법은 기초조사 없이 나머지 그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지? 자, 그럼 앞장 넘겨서 이론 한번 확인 다시. 자, 기본계획이란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 그럼 이제 내일 게 왜 여기를 다시 해주냐면 수립권자는 시험에서 간혹가다 묻게 되거든. 수립권자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은 누구? 특광, 특자 시장, 특자 도지사, 시장 구수 이렇게 다 써놨지. 근데 우리는 특자 그 두 개는 빼고 읽으면 되니까 그냥 특광 시장 군수하고 특에는 두 개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 관할구역 동그라미 보세요. 그러니까 특광시장 구수가 어디고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예외는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모든 기본계획은 그 원칙이 다 돼. 항상 원칙은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는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모든 기본계획은 항상 수립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떤 사유가 생기면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자, 확인 한번 해봐요. 말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정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책의 정비법에 113조. 그 113쪽에 그 중간 부분에 네모표 2번 번호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죠. 그때 수립권자 해놓고 1번 원칙하고 끝문자 10년을 단위로 어떻게 하라?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밑에 예외하고 끝문자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주택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택법은 저 끝부분에 나와요. 페이지 252. 다시 네모표 2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와 있나요? 그 2번 번호 내려가면 원칙 특광대는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의 그 둘째 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기본계획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상위법에 나오든 하위법에 나오든 원칙은 수립해야 한다. 예외는 어떤 사유가 생기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기초조사 문제는 상위법에만 있고 하위법에는 뭐가 없다? 기초조사라는 절차는 없다. 그러면 돼. 거기 한번 넘긴 게 봐봐요. 그 절차 봐봐. 253 지금 3번 수립 절차 등 하고 1번 뭐라고 나와? 의견 청취라고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는 없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의견 청취는 누구하고 누구? 주민과 지방의회 똑같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도시군 기본적인 실컷 배워놓고 문제는 뒤에 와서 출제하는 거야. 뒤에 와서. 그 대신에 기초조사가 없다. 그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날짜도 똑같아. 의견 청취하면 주민 의견 들어라. 그러면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도 지방의 의견 며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듣는 방법 어떻게? 여기는 14일 이상 주민, 요게 차이점이야. 원래는 공청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공청회를 안 하고 14일 이상 공람. 나중에 이제 공부가 다 되면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오늘은 그까지 구분 못 해도 돼.
자, 지금 머릿속에는 수립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 예외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거야. 괜히 또 그거는 모르고 날짜 또 신경 쓰느라고 넘치지 말고 과정이 있어, 과정. 여러분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몰라. 날짜까지 하라면 여러분 머리 핑핑 돌아가. 미리 말해줬어. 또 가서 나중에 날짜 갖고 막 고민이나. 그거는 공부가 다 되면 마지막 과정 가면 그것도 배우게 되니까. 자, 오늘은 기본 계획은 모든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한다? 수립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전부 뭐가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이렇게 있다는 게 다 있다. 기억하시고. 자, 앞으로 다시 넘겨서.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계획을 도시군으로 낼 때는 이런 부분을 출제를 하죠. 자,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가치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인 시군이겠죠. 그럼 10만이 중요해? 앞에 두 개가 더 중요해? 앞에 두 개가 더 중요한 거지. 앞에 두 개가 맞아야 10만이라는 개념이 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 가서 10만 맞았다. 그래도 거기다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안 되고 앞에 두 개까지 확인할 것. 그러니까 결론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1번에서는 기역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지. 첫 번째 요건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 요건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요건이 인구 10만 이하다.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내겠다. 그러면 니은으로 내면 돼. 관할구역 어디에 대해서? 전부지. 보통 우리가 이제 관할구역은 전부 일부 다 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되는 곳이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 전부는 되고 일부 안 되는 경우 있지. 이걸 시험장에서 출제하면 이걸 구분하고 문제 풀어줘야 돼. 전부 일부는 어떤 경우에 나와요? 그렇지. 앞에가 인접한 요 말이 나오면 전부 일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일부 그러면 무슨 계획?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라는 의미 자체는 무조건 일부란 뜻이니까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일부만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말 나올 때 관할구역 뭐가 나와? 전부가 나와. 이때는 일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요 세 개 개념을 알고서 문제 당해 시험장 가면 문제 지문 읽을 때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무슨 계획이 먼저 수립돼서? 광역이 먼저 수립된 거야. 그럼 원래는 광역하고 기본은 어느 게 더 상위인데? 그래, 광역이 상위야. 근데 상위 계획이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이미 수립이 된 거지. 그때 거기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모두 어떻게 돼 있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광역이 먼저 수립되고 거기에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광역에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굳이 수립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겠지. 그럼 두 개 단어 전부 모두겠지. 또 모두를 일부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모두 개념이야. 전부 모두 두 개 단어 딱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어디에 대해서도 인접. 원칙은 무슨 구역? 원칙은 무슨 구역? 관할구역. 아까 동그라미 했잖아. 굵은 글로. 관할구역. 원칙은. 예외는 인접한 곳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창원시장 원래 어디에 대해서 수립해야 돼? 창원시장. 창원시 그래야 되잖아. 근데 김해시나 함안군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 그게 인접이야. 그래서 인접에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인접한 어디에 대해서 전부 일부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인접 단어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공동 수립한다. 걸쳐 있다. 인접돼 있다. 그럼 모두 협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개념이. 자,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수립권자를 조금 신경 써라 하는 거고 수립 절차는 배운 거니까 한 번만 쭉 읽어 드릴게요.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내용과 똑같이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해야 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여기서만큼은 기초조사 내용에다 반드시 포함할 게 2개 있다더라. 밑줄 근 단어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고 동그라미 3번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 해서 기억 몇 년? 5년 안에 했다더라. 5년 안에 이미 실시가 됐다더라. 따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겠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는 광역도시계획과 같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정치는 항상 지방의회라는 말은 특광시로 나오면 특광시의회, 시장군수로 나오면 시군의회 그러면 되겠지. 근데 광역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광역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듣고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라. 기억나시나? 그게 어디에만 있어? 광역에만 있다고 그랬지? 그 광역에만 있는데 또 여기다가 내놓으면 틀리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은 며칠이다? 30일이다. 자, 다음 장 넘겨서. 확정과 승인 절차, 특광자. 그러니까 하여튼 지문에가 특자가 들어가거나 광자가 들어갈 때는 승인 받지 않고 뭐 한다? 확정한다. 그거 기억하고. 협의심의 거치고 의견 제시하고. 특광일 때 3번 송부 공고일라. 특광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수립 변경하면 누구한테만 송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만 송부하면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바로 공고하고 일반에게 뭐 한다? 30일 이상 열람하면 되죠. 이제 도지사 승인이란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수립한 거? 시장군수. 그래서 협의심의 의견 제시 송부 공고 일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 정비 1번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 이렇게 물으면 원칙은 무슨 계획? 그냥 공법상 모든 기본 계획이야. 그 밑에 여백 있죠?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밑에 여백에다. 못 쓰게 하면 또 막 안 달라. 근데 옛날에 썼어 다. 그지? 옛날에 썼는데 또 한 번 쓰는 거지. 그래서 공법 시간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 말 나오면 공법상 모든 기본 계획들은 다 검토하게끔 해놨어. 그런데 예외로는 무슨 법에만 하나가 있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무슨 계획도? 관리계획도. 다른 계획에는 검토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광역 이런 거는 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지. 모든 기본하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무슨 계획 하나? 관리계획이네. 왜 그런다고 그랬지? 자, 기본계획은 방금 배웠듯이 예외로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위반을 해야 되겠지? 기억나나요? 그 기본 계획은 수립을 안 해도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꼬박꼬박 위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겠지. 수립을 안 했으니까. 그럼 관리 계획이 반드시 위반해서 관리 계획이 몇 년마다 5년마다 대신 검토를 해줘라. 이렇게 된 거야. 요 말이 되나요? 원래는 기본 계획이 검토 규정을 갖고 있어 5년마다.
근데 모든 기본계획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안 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런 시군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반드시 만들게 되지. 관리계획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나 구는 죽은 도시야. 죽은 도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시군은 수립은 안 해도 어디만큼은 관리계획은 다 만들게 돼 있지. 그러면 기본계획이 검토 안 할 거니까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대신 검토하도록 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이야. 원래는 이것도 검토 규정 없는 거지. 요것만 있는데 여기서 대신 요런 과정이 있다. 그 뜻이야.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이 원리도 모르고 그냥 기본하고 관리는 5년마다 검토하니 맨날 외우고 다니다가 시험 문제 내우면 또 못 찾잖아. 이 원리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기본계획에 뭐하라? 반영하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계획은 항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부 반영하라. 그 말이겠네. 자, 여기가 이제 기본계획 내용이었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8조. 관리계획. 번호가 네모표 4번인가요? 자, 도시군은 어디를 말해요? 특광시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특광시군마다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아까 기본계획은 수립 안 해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꼭 만들어라. 요 뜻이야. 그래서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결정? 6가지 결정하는 거. 자, 거기다 이렇게 딱 써요, 지금. 관리계획은 읽을 때마다 저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 관리계획 하면 무조건 뭐? 하나의 특광시군마다 뭐 하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6가지가 결정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6개 단어 외워야 되고, 6개 관한 거. 그럼 거기도 이제 이반권자라고 나와. 이반권자. 그래서 자, 이반권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반권자를 보면 거기 아예 써드렸지. 특광, 시장, 군수도 있고, 여기는 누구도 있어? 도지사, 국장도 있지. 지금 다 써놨잖아 지금. 예전에 자꾸 손을 쓰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지 지금. 그래서 특광, 시장, 군수가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겠지. 요거는 뭐다? 예외다 그 말이야. 근데 아까 기본에는 이게 없었다 그 말이지. 응? 기본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모든 나머지 계획은 다 있다 이 말과 같아.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요 두 사람이 예외로 있다는 건 둘 이상 어디가 걸쳐 있다 이 문제잖아. 둘 이상 걸쳐진 게 어디? 그럼 이제 걸친 게 시도에 걸치면 누가? 그렇지, 국자. 그럼 시군에 걸치면 그래, 도지사가 대신하려고 예외가 있다 그 말이야. 응? 항상 저 두 사람이 있다 그 말은 걸치게 돼. 왜냐하면 이제 관리계획은 직접 실행을 하다 보면 뭐가 걸칠 수밖에 없잖아. 도로 만든다? 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걸치겠지. 걸쳤는데 어디에 걸쳤다?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장이 하고, 시군에 걸쳐졌으면 도지사가 해야 되겠지. 또 그린벨트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모든 행정구역 경계마다 지정하다 보니까 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걸쳤을 때 역시 누가 한다? 그걸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원칙은 이 사람이 하고, 어디 구역이야? 관할구역. 여기는 걸친다 이 말이야. 걸치게 되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하려고 예외가 있다 이런 뜻이 돼. 자, 그럼 거기에 더서 이제 원칙 들어가 볼게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무슨 구역? 그렇지,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위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외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책에 있어요, 다 이제. 적으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는 적게 해줬으니까 적을 일 없잖아. 다 밑에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예외로 1번이 나온 이유는 특광시장 우승하려고 하는데 둘 이상 인접이지. 인접한 둘 이상 인접한 특광시군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인접했으니까 어떻게 나와? 전부 일부가 나오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왜 인접이 나올까? 항상 기본 관리 계획은 무슨 계획을 보고 만들어? 기본 계획을 보고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아까 기본 계획에서 인접이 있었잖아. 그럼 인접에서 수립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기본에서 관할 나오니까 관할. 그럼 인접했으니까 인접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는 인접되면 뭐만 하면 됐죠? 인접돼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라 이렇게만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공동 위반 또는 위반자 정한다 요 뜻이 돼. 아까 비구속에서는 그냥 협의만 하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는 구체적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지난번에 배울 때 구속적 계획은 구체적이다. 기억나? 그럼 나머지는 괴략적이다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협의만 하라 하고 끝나고 여기는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공동위반 아니면 하나로 정하는 방법을 써라 그러겠지. 자, 창원시하고 옆에 김해시하고 인접해서 창원시가 위반할 수도 있고 김해시장이 창원시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요 얘기잖아. 그러면 위반해서 이렇게 하려면 협의를 하는데 공동으로 그 말은 뭐야? 두 사람에서 만들거나 하나로 정하거나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협의 나오면 무조건 무슨 뜻? 공동 위반 아니면 위반자 이걸 시험에 낸 거라니까 이거를. 자, 이제 다 왜냐하면 비구속은 협의 그러면 협의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잖아. 여기는 협의했다는 게 그냥 공동으로 위반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 공동으로 위반해야 된다가 아니야. 공동 위반하거나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면 위반자를 하나로 정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항상 주의하라고 써준 거야. 자,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면 위반자를 뭐하라? 정하라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비구속은 그냥 인접됐으면 어떻게 해서 협의만 하라고 아무 내용 없잖아.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가야 되니까 공동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로 위반자를 정해라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뭐가 포인트야? 이거나 하거나 그게 포인트란 이야기야. 뭐 동그라미 궁글궁글 있잖아. 거기에 하거나 이 말이 포인트요. 엉뚱한 데 밑줄 막 긋고 쓰고 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막 엉뚱한 데다 막 밑줄 긋고 쓰고 있네. 포인트는 어디요? 하거나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나라고 나는 영어로 써놓은 거야. 어? 오와 또는이잖아. 또는. 두 번째. 그럼 협의를 하면 잘 돼 안 돼? 항상 행정청은 협의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우리 국민들은 잘해. 서로 불만이 있어도 너 법원 갈래? 경찰서 갈래? 그러면 안 가. 안 가지.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해. 또 아쉬운 게 없잖아. 설제. 지도는 아니잖아. 행정청은. 지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불성립이 되면 두 사람이 해주겠지. 국장과 도지사가 뭐 하면 돼? 위반자를 지정 고시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지정고시에는 사유는 도지사는 어떤 경우? 쉽게 말하면 둘 이상 시군이지. 말하면 같은 도에 속하지. 같은 도에서 뭐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면 누가? 도지사가. 그럼 이건 다른 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시도에 걸쳤다 이 말이 다른 도에 해당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불성립된 지역이 같은 도에서 불성립이 되면 누가? 도지사가. 서로 도가 다르면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입안자를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뭐 책으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불성립이 되면, 협의 불성립은 입안하려는 구역이 A 같은 도 관할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하고 끝문장 입안할 자를 뭐하고?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요. 줄이면 입안자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관리계획 입안자 낸다 그러면 여기야. 원칙 낼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원칙 내서는 누구나 맞지. 요 예외 부분 첫 번째 이걸 잘 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조건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국가계획. 국가계획. 그럼 두 번째는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쳐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는 알겠지 이제. 어디에 걸쳤다는 무조건 나오면 시도에 걸치면 누구? 국장,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겠지. 그럼 도지사는 둘 이상 어디에? 시군에 걸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답이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제 걸쳐서 뭐가 지정이 되거나 사업하는 걸 말해. 뭐를 지정하거나 사업하는 거지. 그럼 지정은 주로 뭐 지정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걸치게 됐다 그 말이겠지. 자, 책으로 읽어봐요 이제. 국장의 니은 봐봐. 국장의 니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뭐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지. 그리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뭐 사업이지. 그 다음에 도지사는 기역 뭐라고 돼 있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지정되거나 사업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면 항상 뭐를 말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말하고 그리고 사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도지사는 니은은 안 써놨는데 그건 참고로 봐두셔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도지사가 뭐 했어? 직접 사업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라 그런 뜻이거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게 이제 국장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고 그럼 국장과 도지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럼 두 가지를 대답해야 돼. 어떻게? 직접 그리고 뭐 요청을 받아. 거기에 굵은 글씨 두 개 찾아봐요. 뭐 있어? 어디냐? 왼쪽 봐야지. 왼쪽. 국장 옆에 봐. 굵은 글씨 두 개 보여 안 보여? 보여? 뭐라고 돼 있어? 직접 요청.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란 이야기야. 그냥 이거 안 해놓지. 그러면 여러분 뭔지도 몰라. 문장 자체를. 항상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직접도 있고 요청. 요청은 누가 해? 아랫사람 그러면 돼. 중앙이고 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랫사람 그러면 돼. 아랫사람. 그걸 맨날 배운 게 그거잖아. 요청하면 누가? 아랫사람이 요청 그러면 돼. 그럼 시험장 가면 아랫사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장관은 장관끼리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장관일 때만 중앙행정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돼. 그럼 도지사 요청 봐봐. 누구로 돼 있어? 도지사 요청에 뭐 누구로 돼 있어? 그래. 그게 누구야? 아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라. 요청은 항상 누가? 아래에서 그러면 되잖아. 되셨지? 자, 그러면 직접이나 요청하되 또 하나 조건이 있어. 하급기관 뭐 듣고? 의견 청취하고. 하급기관 의견 청취한 다음 입안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거기 하급기관 의견 청취가 있나요? 있어?
국장의 둘째 줄. 위반할 수 있다고. 이 경우 국장은 누구누구 시도 시장에서 뭐 듣고 이거 내놓으면 다 틀리고 나와. 다 틀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알려준 거야. 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유 나오고 방법 뭐? 방법 직접 요청. 요청도 누구? 아랫사람. 그러고 끝나면 절차상에 누구의 의견? 하급 의견 나와. 하급 의견. 요거 시험에 써주지. 그럼 이게 뭔 말이지? 이거 틀렸냐고 찾는 사람 부지로 많아. 절차를 외워도 다 못 읽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딱딱 떠올라야 돼. 자, 항상 위반하더라도 누구의 의견? 하급 의견 듣고 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도지사도 둘째를 봐요. 이 경우 도지사는 누구누구 의견 듣고 시장고서 의견 듣고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그래도 읽어도 뭐가 포인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한 번씩 써주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위반권자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위반의 기준 들어가. 위반의 기준. 1번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 뭘 배웠지? 체계대로. 그런데 불부합 시에도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네. 그말 됐죠 이제. 그게 뭐냐면 판례야. 판례. 공법의 판례가 바로 그 부분이죠. 자, 불부합 시에도 관리계획 무슨 효력? 결정 효력.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 없다는 유효야 무효야? 그렇지. 그거 물어봐. 그러니까 시험에 가서 불부합 시에는 무효이다 그러면 안 돼.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유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유효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만든 거지. 잘못 만들었어도 자체는 유효해. 유효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취소나 뭐 하면 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잘못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유효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든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기억하시겠어? 그 다음에 불부합 시에는 영향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유효라는 말은 판례대로 하니까 취소 사유는 판례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거야.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판례답지? 판례답잖아. 이게 판례야. 법관들이 하는 말은 취소인데 취소 사유인데 이렇게는 안 하지. 취소 사유는 될지언 이렇게 나오지.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럼 우리는 해석이 되게 뭐다? 유효다 그런 거지. 이게 판례야. 이게 판례. 그렇다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건데 저것만 놓고 일단 효력에 영향 없다 그럼 뭐다? 유효다. 그러니까 유효니까 잘못된 거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든가 뭐는 변경은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요거 적으시면 돼. 거기다 그대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밑줄 긋고 엉뚱한 데로 적지 말고 영향 없다 뒤에다 유효 쓰고 그 유효까지 밑줄 긋고 요렇게 쓰라시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 못 쓰면 밑줄 긋고 밑으로 손 내려갖고 쓰면 되겠다. 그런 윤통도서 없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이런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 이런 시험 문제를. 근데 요즘 무슨 숫자나 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법률다운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무슨 장난지나 치는 이런 시험 문제 내니까 우리 수험생도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 지금. 이런 게 원래 공부예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2번. 위반권자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관리계획 도서 그리고 계획설명서 그걸 작성해야 돼. 자, 위반권자는 뭐뭐 작성해야 돼?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 작성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내가 줄여서 계획이라고 그랬지. 그 계획 도서. 그럼 도가 뭐야? 도면이지. 서는 서류야. 그 줄여서 계획도가 있고 계획 조서가 있다 이렇게 말해. 괄호 속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 도면하고 서류가 만들어지면 그 계획에 대한 뭐가 필요해? 설명서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문장을 외울 때 그냥 막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관리 계획에는 뭐가 있어? 도면과 서류가 있어. 그걸 도서라고 부른다. 그래서 약칭하면 이름을 두 개로 부르면 계획도가 있고 계획 조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 설명서가 있다 그 말이야. 설명서는 두 개 안 외워도 돼. 도서만 두 개 외우면 돼. 도서는 뭐하고 뭐가 있어? 계획도, 계획 조서.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뭐가 있고 설명서가 있고 이러면 되겠지?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이거 말 안 해주면 이거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 자, 다시 입안자들은 뭐뭐 작성해야 돼? 입안할 때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그 말이야. 그럼 도서란 그러면 계획도, 계획 조서가 있고 그리고 계획 설명서라는 게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넘어가면 우리 시험에는 계획도만 물어봐. 계획도만. 오른쪽 관리계획 도서 중 무슨 도 계획도 크게 동그라미 눈에 띄게. 내가 굴궁을 씌운다는 게 빠져서 그래. 원래 계획도. 그럼 계획도는 도면이잖아. 그럼 도면은 뭐가 필요해? 축척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가 괄호 속은 읽지 않을게요. 그냥 축척 5000분의 1에 하고 셋째 줄 1의 무슨 도? 지형도. 다시 괄호 빼고 지형도에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놨어. 자, 다시 한번 계획도란 그러면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무슨 도? 지형도. 계획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나왔어. 그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을 뭐한 것? 명시한 도면을 바로 작성한다. 그 도면을 계획도로 한다. 그 말이네 지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이게 지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책 맨 위에 페이지 있어. 위에 그 여백 있죠? 응? 지금 적지 말고 쉬는 시간에 적어. 쉬는 시간에. 자, 원래는 지형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어. 이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사항, 관리계획이고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요게 무엇이냐 그 말이지. 명시했다 그 말은 우리말로 풀었으면 자세히 밝힌 이 뜻이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밝힌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의 이름을 지금 우리 뭐라고 불러? 계획도라 한다 그 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으로 하면 계획도란 어디에다?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지문에다가 또 이것을 지형 도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 하나가 뭐도 되고 계획도가 되기도 하고 지형 도면이 되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 뭐를 알려드리냐면 여기 봐요. 창원시. 그럼 창원시에 이 시 안에 무슨 도, 지형도 있어 없어? 있지.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는 지형도라는 게 있어. 그냥 그대로 읽으면 토지의 형태를 도면으로 만든 거야. 그럼 창원시에 자 산이 있으면 어떻게 돼? 산이 있다고 울퉁불퉁 표시해야 되겠지.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있다고 표시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표시된 게 지형도란 이야기야. 그럼 도면이니까 축척이 있어 없어? 있겠죠. 얼마짜리가 있을까? 아니요. 500부터 있어. 500부터.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또
1200분의 1, 또 2400, 뭐 3000, 땡땡땡 가다가 1만, 3만, 5만, 많아. 그 많은데 그 중에 얼마짜리 써라? 1000하고 5000짜리를 써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축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도나 지형도를 만들 때는 얼마짜리? 1000이나 5000짜리를 써라 그 말이야. 에? 지형도는 축척이 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 축척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축척을 지정해 준 거지. 얼마? 1000이나 5000으로 써라 그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1000이나 5000짜리야. 그럼 거기다가 자 지형도는 알았고 관리계획이 몇 가지인데? 6가지고. 그럼 6가지를 뭐 했어? 자세히 밝힌 도면 그 말이잖아. 그러면 자 관리계획 6가지 한번 다 해볼게요. 자 관리계획 6가지 1번이 뭐야? 그래 용도지요. 4개 먼저 나눠줄게. 도, 관, 농, 자. 그리고 용도 지구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지구 이제 지정했어.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용도 구역. 그래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이제 지정했어. 자, 여기는 이제 창원시 바다가 여기 있어. 바다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했어. 이렇게 용도구역 지정했어. 그럼 3번이 뭐야? 기반. 그럼 기반이니까 도로, 여기다 공원, 여기다 하천, 종합운동장 표시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야? 4번.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지. 창원시 여기다 신도시 만들어. 여기 재개발 들어가. 여기 재건축 들어가. 표시했어, 이제. 5번은. 그래.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지정했다.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6번. 그렇지? 창원시 중앙역 있어. 중앙역. 거기를 새로 개발하고 싶어.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지정했어. 자, 잔뜩 표시됐어. 이게 뭐야? 이게 계획도야. 무슨 도에다? 지형도라는 도면에다가 관리계획 몇 가지? 6가지를 표시해 준 거야. 표시해 준 도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계획도라고 불러. 또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계획도는 별도 만드는 게 아니야. 모든 시군에 무슨 도가 있어? 무슨 도? 지형도가 있고, 그거 계획도 하면 지형도가 나와야 돼. 지형도가 있어. 근데 지형도는 축척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 중에 얼마? 왜 1000은 빼먹고 1000하고 5000을 쓰지? 1000짜리 아니면 5000짜리를 쓰라고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리계획 몇 가지를? 6가지를 자세하게 표시해주는 도면. 그걸 뭐라고 읽어? 계획도라 읽어.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뭐라고도 읽어? 지형 도면이라고도 읽는다 그 말이야. 근데 같은 게 아니라 달라. 입안할 때 나오면 계획도야. 결정할 때 나오면 지형 도면. 이게 달라. 그래 과정을 봐야 돼. 아직 조지 말고. 자, 입안하는 지금 과정이잖아. 입안하는 과정이니까 뭐로 나왔어? 계획도가 나왔지. 그럼 나중에 결정 후에 나왔어. 그럼 뭐야? 그때는 지형 도면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축척의 차이가 있어. 방금 여기 축척은 얼마?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을 써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의 축척은 어떻게 나오냐면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놨어. 내지가 뭐야?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500 있으니까 얼마? 600도 있고 1000도 있고 1200도 있고 1500도 있다 이 말이겠지. 그건 잡아. 고개 들어. 앞으로 이 설명은 이걸로 끝이야. 없어 앞으로는. 그러면 입안할 때 축척이 더 커야 돼? 결정했을 때 축척이 커야 돼? 입안이 중요해? 결정이 중요해?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 결정은 확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입안할 때보다 결정할 때가 더 축척이 커야 되지. 즉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1000으로 했던 거는 얼마로 해야 정밀도가 높아져? 500을 써도 되고 얼마?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으로 2반이 됐으면 결정할 때 얼마? 500이나 600으로 해야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5000일 때는 어떻게 돼?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생각 없이 해오지 말고. 축척 커지나가 1000은 500이고 5000은 이렇게 맞추지 말고. 내지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요놈보다 커지려면 얼마? 500이라 600. 요놈보다는 다 해당된다 그 말이잖아.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형도 미만 나오면 자 모든 시군마다 뭐 있다? 지형도라는 게 있어. 원래 지형도가. 지형도 축척은 여러 개 있다. 그중에 얼마짜리? 1000이나 5000짜리 써야 돼. 1000이나 5000짜리를. 1000이나 5000짜리를 써서 거기에다가 무슨 계획 내용을 관리 계획, 즉 6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표시해주는 도면의 이름을 계획도라고도 부르고 지형 도면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계획도냐 지형 도면이냐 하는 것은 뭘로 구분해? 입안할 때냐 결정할 때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입안과 결정으로 구분해. 그럼 현재 나오니까 입안은 1000이나 5000이지. 페이지를 좀 넘겨봐요.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 26으로 넘겨봐요. 26으로 넘기면 2번 번호.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곳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첫 줄에 보니까 원칙 관리계획 뭐가 됐다? 결정고시가 됐어. 결정이 됐어 지금. 그때 지적에 표시된 무슨 도?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 그럼 뭐라고 읽어? 그렇지. 그때는 지형도면이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문이 입안이었을 때는 뭐고? 계획도고. 결정이었을 때는 지형도면이고. 그때 축척은 얼마 나와? 500 내지 1500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되셨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나와 이게 과정에서. 근데 이제 시험 나올 때는 축척 물으면 요거밖에 안 나와. 시험 나올 때는. 근데 이름은 2개는 알고 있어야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험은 축척 물으면 요것만 물어봐. 계획도 축척만. 근데 참고로 지형도면 축척도 이렇게 됐다. 알고만 있으란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책 없이도 구분하겠죠. 이제 이게 계획도인지 지형도면인지 그거 구분하시면 돼. 자, 그럼 앞으로 다시 와서 그 지형도를 다시 설명해. 계획도 19페이지. 그래서 계획도는 축척 얼마짜리? 축척 얼마짜리? 1000이나 5000분의 1의 지형도가 있을 때 그 지형도에다가 무슨 사항을?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뜻이야.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그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자 밑줄 그어봐요. 도시 및 농촌, 산촌, 어촌 지역. 그러면 그런 지역하고 전국이 다 똑같아야 돼? 차등을 둬야 돼? 차등 둬야 되겠죠?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하라? 차등화시켜라 그 말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관리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 작성 기준 방법 등은 자 무슨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해. 근데 앞에 지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지? 그 말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세부적인 거 모르니까 무슨 영으로? 대통령이 알아서 만들어 써라 그 말이겠지? 그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뭔지를 알겠니? 행정계획은 누가 만들었어? 행정청이. 그럼 종류 뭐가 있어? 구속과 비구속. 지난주 배웠어. 지난주. 구속과 비구속 있지? 그런 행정계획은 수립 기준을 묻거나 입안 기준을 묻거나 작성 기준을 물으면 모두 누가 정해? 이거 틀리지 말라고 알려줬죠. 여러분 시험장 가면 40문제 중에 이 말이 한 4번, 3번 나와. 근데 답이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이게. 이런 거 틀리지 말라네. 지금부터는 공식 딱 알려주면 그건 머릿속에 외우시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적어주면 메모했다가 이제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적었으면 암기하라는 얘기야. 이거 외울 수 있잖아.
무슨 계획 나오잖아.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개발 계획. 바로 이름 나오지. 개발 계획 작성 기준 이렇게 나와서 누구야? 그래. 지금은 대답 잘하지. 시험 나가면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에 대해서 무슨 기준 나온다. 그럼 모두 누구? 국장이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런 거 틀리면은 점수 뭐 합격 못해. 이런 거 틀리면. 어차피 나오는 지문인데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맞추라는 얘기야. 자, 그럼 그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2반에 제안 나와 있죠? 그거 쉬었다 들어갈게요.